지난번에 그 엄나무 묘목이 엄청 팔린다 해서 이게 문제점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집단 재배로 해가지고 그걸 산업화 시킬 수 있으면 상당히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무분별하게 누구나 막 심어버리면 나중에 엄나무 순 사갈 사람이 없어요. 아, 이거 뭐 그냥 돈 벌겠네? 그래가지고 다 덤벼버린 거야. 매우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판단을 해줘야 돼. 막 그냥 좋다 보니까 들어가 버리면 백전백패 실패하지 뭐. 작약 같은 경우는 식재 시기가 언제인지 아세요? 봄 아닐까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가을에 심으면 절대 안 죽어요. 묘종장사들이 언제 파냐? 봄에 팔거든. 묘종장사 한 사람들은 뒤책임 안 짓잖아요. 그냥 팔면 끝나잖아. 저는 올해 43년째 약초를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건강식품 제조업도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한 30여 가지 제품을 내가 생산했어요. 엉겅퀴를 국내 최초로 재배 연구를 시작을 해서 올해 20년째 하고 있는데, 이 엉겅퀴를 글로벌 식의학 소재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하는 것이 꿈이에요. 140종류 약용식물을 심어가고 있어요. 그 중에서 지리산권에 자생하고 있던 그런 식물 위주로 많이 심어지고 있죠. 약용식물을 주 재료로 다 심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왜 재배를 하려고 하는가? 그거 목적이잖아요. 돈을 목적으로 한다? 그만 팔아먹으려고 하잖아요. 어디다 팔지? 한의원에서 처방약을 질 수 있는 원료로 팔 것인가? 아니면 식품 원료로 팔 것인가? 재배를 해서 식품 가공 산업을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정리를 해놔야 돼요. 한약재용으로 재배를 했다가 가격이 폭락이 돼버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을 봐야 되고 추세를 봐야 돼요. 내가 작약을 해보고 싶다. 한의원용으로 납품을 해보고 싶다. 식품 가공용으로 해보고 싶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세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있지? 그런데 농민들이 재배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지? 그러면 지금 현재 가격은 이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년이나 3년 뒤에나 5년 뒤에는 이 가격이 올라갈 것인가 내려갈 것인가, 그걸 파악을 해야 돼요. 그걸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무작정 재배해 놓으면 나중에 캐내는 인건비도 안 돼. 근데 경관용으로 재배를 하려면 홀꽃 작약, 지금 한약용으로 쓰는 작약이 홀꽃 작약이 많은데 경관용이 쉽질 않아요. 왜? 꽃이 빨리 져버려. 겹꽃 작약은 꽃이 열흘이 간다고 한다면 홀꽃 작약은 5일밖에 안 가거든. 그러면 열흘 가는 걸 재배를 해야 되잖아. 관광객들이 볼 수 있는 기간을 널리 해야 되고, 분주면을 만들었을 때 홀꽃 작약은 쓰임새가 없어. 근데 겹꽃 작약은 분주면을 만들어서 팔아먹을 수 있잖아. 그런 것까지 계산 속에 넣고 해야만이 돼. 이 작약을 보면 겹꽃 작약이잖아. 겹꽃. 이 겹꽃 작약을 앞으로 증식을 계속 할 생각을 가지고 계속 지금 심어가고 있어요. 작약도 약용수 아닌가요? 약용식물인데 이 용도를 약용으로 갈 것인가, 식품으로 갈 것인가, 경관으로 갈 것인가에 따라서 완전 달리 선택을 할 수 있어. 품종을. 약용으로 갈 때는 홀꽃 작약이 많이 있는데, 약초 쓰임새 목적으로 한다고 한다면 작약은 앞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재배하면 안 돼요. 캐내는 인건비가 안 될 정도로 폭락 조짐이 지금 보이고 있어서 그래요. 일반인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같이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 흐름을 쫙 이렇게 보고 있거든. 근데 반대로 이렇게 조경 관점으로 봤을 때는 작약이 되게 뭔가 유망한 것 같아요. 바로 그거예요. 한쪽에서는 망하지만은 방향을 달리 하면 또 하나의 길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거든. 그 다음에 한의원용으로 한다고 한다면 가공산업인 한약재에서는 꼭 가공을 해야 돼요. 그러면 팔아먹을 길이 없어. 재배를 해야지고 세척을 하고 썰어서 말려서 할 수 있는 가공시설이 완비가 돼야 돼요. 뿌리 작물일 경우는 특히 더 그래요. 그러니까 먼저 약용식물을 키우기 전에 목표 설정을 하는 게 일단 가장 첫 번째겠네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옛날 한약을 먹었던 세대가 나이가 많이 들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고, 네. 20대, 30대, 40대 사람들은 쓴 것을 싫어해. 결국은 한약을 싫어해. 그래서 한의원의 납품용으로 만들 원료는 그리 전망이 크게 밝진 않아. 다 그렇진 않지만은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하향 곡선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수입 원료가 보편적으로 많이 쓰여질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식품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개발의 영역이 많아요. 이제까지 한약에서 보지 않았던
이 성분을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야. 엉겅퀴 예를 들면 이제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썰시마리틴이라고 하는 성분 하나가 툭 밝혀지잖아요. 그 썰시마리틴이 간 기능에도 좋고 혈액순환에도 좋고 밝혀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썰시마리틴 하나 때문에 이 엉겅퀴의 쓰임새가 쫙 바뀌어지는 거예요. 약용식물에서도 이 엉겅퀴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다른 식물에서도 그걸 밝혀내서 용도의 다변화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식품 산업에서는 상당히 엉겅퀴처럼 앞으로 전망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뭐냐면 삽주라고 온 거예요. 이게 지금 개체 증식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지리산에 자생하고 있는 토종약초보다 없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그러면 효능이 어떻게 돼요? 강력한 소화제예요. 그리고 한약재 그 처박을 많이 하잖아. 위를 보호하는 작용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그 처박마다 전부 다 들어가, 이게. 또 관광산업용으로 할 수 있죠. 꽃을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하잖아요. 막 사진 찍고 난리야. 대한민국에서 작약 경관농업으로 최고 명소가 된 임실군 옥정호반 옆에 있는 작약밭입니다. 이게 내 친구가 농사를 짓는 곳인데 뿌리 생산 목적으로 농사를 졌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여기를 와가지고 사진을 찍고 막 인터넷에 올리고 하다 보니까 명소가 되어버렸어요. 뿌리 목적으로 재배를 했던 이 작약이 경관농업으로 완전 자연스럽게 이렇게 바뀌어져 버린 드물게 성공한 사례입니다. 그런 경관농업을 할 수 있는 소재들이 작약뿐만 아니라 이것도 경관농업으로 충분히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공원을 만들고 있고 그런 소재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정해주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은 최하수들이 하는 거예요. 거의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찾아서 해야만이 성공이 돼요. 한 30년 큰 모과나무거든요. 근데 이게 가격으로 따지면 한 150만 원 정도 가는 거예요. 모과도 한약재잖아요. 모과를 열매로만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열매를 사용하면서 시간이 가면은 모과 나무가 이렇게 굉장히 이뻐요. 작은 묘목을 30년을 키우면 이렇게 크잖아요. 한 주에 500만 원씩도 가요. 모과는 모과대로 따서 팔면 되는 것인데 적용수로 팔았을 때 굉장히 큰 가치가 나와요. 그래서 약용수를 그냥 약용수로만 보지 말고 미래 가치를 보고 심으면 투자를 할 만하죠. 인내력이 필요해. 작약 같은 경우는 식재 시기가 언제인지 아세요? 가을일까요? 봄일까요? 봄 아닐까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가을에 9월 달이나 10월 달 중에 분주묘를 딱 심으면 겨울이 되기 전에 뿌리가 발생이 돼요. 그런데 봄에 심으면 뿌리가 내릴동 말동 하다가 여름이 돼버려. 여름이 장마철이 돼. 뿌리가 제대로 활착이 안 된 상태에서 이파리가 나오죠. 그러면 장마철에 쫙 비가 한 달 동안 계속 오면은 그때 썩어버려요. 죽어버려요. 작약이. 작약을 다 심었는데 듬성듬성 많이 막 죽은 데가 많죠. 그건 봄에 심어서 그래요. 가을에 심으면 절대 안 죽어요. 그런데 묘종장사들이 언제 파냐? 봄에 팔거든. 묘종장사 한 사람들은 뒤책임 안 짓잖아요. 그냥 팔면 끝나잖아. 근데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위험한 장사다. 지난번에 그 엄나무 묘목이 엄청 팔린다 해서 이게 문제점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엄나무 어린 그게 목채소거든요. 상당히 맛있어요. 집단 재배로 해가지고 그걸 산업화 시킬 수 있으면 상당히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누구나 막 심어버리면 나중에 엄나무 순 사갈 사람이 없어요. 그럼 피해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매우 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보의 홍수 상태가 만들어져 가지고 사람들에게 매몰돼 버리고 있어요. 아, 이거 뭐 그냥 돈 벌겠네? 그래가지고 다 덤벼버린 거야. 매우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판단을 해줘야 돼. 그냥 검토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막 그냥 좋다고 하니까 들어가 버리면 백전백패 실패하지 뭐. 물어보지 않고 하면은 99% 실패한다고 봐야 돼요. 무조건 물어봐야 돼요.
이런 약용식물은 연구가 많이 되어 있지 않고 보급이 많이 되어 있지 않는 메이저 작물이 아니고 마이너 작물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가능성이 있는 분야예요. 그렇다고 해서 막 덤비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전문가나 지금 올바른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좀 많이 물어보고 지식을 좀 배워서 그렇게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실패할 확률이 다른 작물보다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멘토링을 해야 돼요. 약용작물을 하고 있는 데가 농촌진흥청의 인삼특작부도 있고 각 지역에 약용작물 연구소가 있거든요. 정부 기관에서도. 그런 데서도 충분히 물어봐가지고 그런 기관들 활용하면 너무나 좋아요. 또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나 같은 사람한테 물어봐도 좋고 그렇습니다.